한 남자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자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의 벽을 돌파한 사람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엄청난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혼자서 벌어들인 겁니다. 그는 현재 시가총액 1,100조 원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 기업 가치 500조 원이 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 그리고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선 소셜미디어 X까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문제적인 회사 3개를 동시에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토니 스타크, 살아있는 전설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예측 불가능한 발언과 독단적인 경영 방식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부자, 일론 머스크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2002년 젊은 공학도였던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공동 창업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며 1억 8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손에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즐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대 청년이 수천억 원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더 큰 도박을 결심합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2개의 길, 전기차와 우주 로켓에 던져넣기로 합니다.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시작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기차는 골프장 카트로나 쓰는 장난감 취급을 받았고, 우주 산업은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대한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100년 넘게 거대 기업들이 장악한 철옹성이었고, 로켓은 한 번 쏘면 수천억 원이 사라지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2가지 불가능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다행성 종족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초기 목표는 단순하고도 무모했습니다. 화성에 작은 온실을 보내 식물을 키우는 쇼를 통해 사람들의 우주 탐사 의지를 다시 불태우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러시아에서 중고 로켓을 사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결심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 마치 장난감 가게에서 원하는 로봇이 없자 직접 설계도를 그리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는 물리학과 로켓공학 서적을 독파하며 전문가들을 모았고, 로켓을 재사용하면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 신화의 서막이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전기차는 느리고 못생기고 한 번 충전하면 얼마 가지도 못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갖고 싶어 안다라는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첫 모델인 로드스터는 비싼 스포츠카였지만 전기차도 빠르고 섹시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모델 S였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리는 이 차는 자동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당시 그의 무모한 도전을 믿고 투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과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첫 3번의 로켓 발사를 연속으로 실패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마지막 4번째 발사를 앞두고 직원들은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일했죠. 테슬라 역시 모델3의 대량 생산 과정에서 생산 지옥이라 불리는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머스크는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직원들을 독려했고,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독단적인 리더십과 비인간적인 노동 강요를 비판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표 달성만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기적적으로 스페이스X의 4번째 로켓 펠컨 1이 궤도에 오르고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국제 우주정거장 보급 계약을 따내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의 전유물이던 우주 수송을 담당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후 스페이스X는 세계 최초로 1단 추진 로켓을 수직으로 착륙시키고 재사용하는 데 성공하며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치 한 번 쓰고 버리던 비행기를 여러 번 사용하는 시대가 열린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발사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자 스페이스X는 상업 위성 발사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직적 통합 전략은 스페이스X 성공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항공우주 기업들은 수많은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로켓 엔진부터 동체, 전자장비까지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마치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직접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방식은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며 품질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X는 2025년 현재 기업 가치 3,500억,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155억 달러, 이익은 8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테슬라의 성장 신화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모델 S의 성공 이후 보급형 세단인 모델 3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테슬라는 만년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0년 여름, 테슬라는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고 2021년 가을에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테슬라의 성공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주었고 너도 나도 전기차 개발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혁신은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딜러 없는 판매라는 유통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지역별 딜러망을 통해 차를 판매하지만 테슬라는 온라인으로만 차를 판매합니다. 이는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여 서비스와 제품 개선에 활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판매 후에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개선해주는 방식은 자동차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두 회사의 성공으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2021년 그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고 2025년 10월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순자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자산 대부분은 그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 약 13%와 스페이스X 지분 42%에서 나옵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의 가치가 폭등하며 그의 자산을 견인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10여 년 전 파산 직전까지 갔던 두 회사가 이제 한 사람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순간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는 새로운 정복에 나섰고 그것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머스크는 돌연 4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합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절대적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결정은 그의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최악의 수가 되고 맙니다. 인수 과정부터 삐걱거렸고 인수 후에는 대규모 정리해고와 무리한 정책 변경으로 주요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마치 잘나가던 레스토랑을 인수한 주인이 갑자기 메뉴와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바꾸자 단골 손님들이 모두 떠나버린 격이었죠. 트위터는 X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는 비판 속에 광고 매출은 급감했고 한때 440억 달러였던 기업 가치는 70% 이상 폭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2025년 들어서는 다시 440억 달러 가치를 회복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그 과정에서 머스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X가 그의 다른 회사들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십조 원을 들여 인수한 회사가 제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스크는 X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정치적 논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그의 이미지는 혁신가에서 논쟁가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는 그의 핵심 지지층이자 테슬라의 주요 고객이었던 진보적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이탈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초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으며, 이는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반감이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마치 인기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앨범 판매량이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때 독보적이었던 시장에 중국의 BYD를 비롯한 수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모델 라인업과 경쟁사들의 빠른 추격, 그리고 CEO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2025년 테슬라의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024년 말 4천억 달러를 돌파했던 머스크의 순자산은 2025년 3월 테슬라 주가 하락과 정치적 논란으로 3,424억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비전과 공격적인 실행력이 성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리더의 정치적 개입과 독단적 행보가 얼마나 큰 브랜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에는 또 다른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회사 xAI입니다. 2023년 설립된 이 회사는 그록이라는 AI 챗봇을 개발하며 오픈 AI와 구글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25년 xAI는 무려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9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스타트업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X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xAI를 성장시키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위기에 빠진 제국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비밀병기를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일론 머스크의 제국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출처에 따라 3,8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사이를 오가며 여전히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기둥들은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하고 있지요. 스페이스X는 여전히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제국의 가장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차세대 거대 로켓 스타쉽 개발도 순항 중입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이미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머스크 제국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제국의 출발점이었던 테슬라는 혹독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 경쟁사들의 약진과 머스크의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판매량이 54%나 급감했고, 영국과 스웨덴 등 주요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테슬라는 이제 추격자들을 뿌리쳐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골칫덩이는 단연 X입니다. 44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광고주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기업 가치가 인수 당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이는 머스크가 자신의 다른 회사인 XAI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복잡한 금융 구조를 통해 이뤄낸 결과일 뿐 X 자체의 사업성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X의 인수는 머스크의 빛나는 성공 신화에 남은 유일한 실패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AI 제국 XAI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천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업 가치를 달성한 XAI는 머스크 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 스페이스X의 위성 네트워크, 그리고 X의 데이터까지 자신의 모든 자원을 XAI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이는 마치 흩어져 있던 군단들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총사령관의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2025년의 일론 머스크는 천재와 독재자, 혁신가와 논란 제조기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경이로운 성공은 그의 비전이 옳았음을 증명하지만 테슬라의 위기와 X의 실패는 그의 독단적 리더십이 가진 명백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는 여전히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며 세계가 넘는 거대 기업을 직접 지휘하는 워커홀릭이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제국 전체가 흔들리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쌓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동시에 문제적인 기업들을 동시에 이끄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제국은 한 사람의 극단적인 비전과 상식을 파괴하는 실행력이 만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 우주여행의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였으며 이제는 인공지능의 미래까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며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사람에게 이토록 막대한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백조 원의 가치가 움직이고 그의 정치적 신념이 수많은 사람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머스크는 성공을 위해 직원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가차없이 내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25년 이후 머스크의 제국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스페이스X는 화성 식민지라는 그의 궁극적인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고 XAI는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증명해야 하며 X는 존재 이유를 찾아 끝없이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되지 않는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비즈니스 생태계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빠른 실행과 파괴적 혁신을 외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리더의 비전은 중요하지만 그 비전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와 사회적 책임 없이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머스크의 사례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의 성공과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방식이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비즈니스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